안녕하세요. 이번 활동의 진행을 맡은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2기 어울림의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모두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우리가 만드는 삶 속의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렇게 총 6가지의 소주제들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우선 저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저희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어울림이랍니다.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국립공원과 탄소 중립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희 활동의 주최기관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탄소 중립에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 환경 지킴이가 되어 탄소 중립에 함께 앞장서 보아요. 그렇다면 국립공원공단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다들 어디서 들어보신 적은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북한산, 지리산 등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본 이러한 산들이 모두 국립공원이랍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이 바로 국립공원공단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국립공원이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의 목표는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입니다. 또한 비전으로는 자연,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선도기관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는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에 따릅니다. 국립공원 보전,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와 멸종위기종 복원,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자연공원 자원 조사 및 연구, 자연공원 청소, 자연공원 이용을 위한 지도 제작 및 홍보, 자연공원 관련 체험사업, 탐방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영향조사 연구, 자연공원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진행 등 자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관이 바로 국립공원공단입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자연훼손 등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립공원공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공원공단이 우리 생태계, 즉 국립공원을 소중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립공원이고 이를 보존하는 기관도 바로 국립공원공단인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들어도 국립공원공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자, 다음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탄소 중립이 다들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자, 탄소 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탄소 중립을 넷 제로 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왜 필요할까요?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답니다. 이어서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씨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어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에 큰 역할을 하는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총 23개의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으며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돼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온전히 보존하고 쾌적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또한 2000년의 역사가 담긴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가 위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역사, 문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들마다 대표하는 기대종이 있는데요. 북한산의 기대종으로는 오색 딱따구리와 산대나리가 있답니다. 오색 딱따구리는 몸 위쪽은 검은색이며 어깨 부분에는 뚜렷한 V자 모양이 있어요. 배는 흰색이며 배 아래에서 꼬리기까지 붉은색이 인상적이며 나무 줄기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애벌레를 많이 잡아먹어 숲속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특산 식물인 산개나리는 일반 개나리와 매우 닮아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개나리의 특성상 매우 국지적으로 자라 자생지를 찾기 쉽지 않은데요. 봄철에 발견하게 된다면 아주 행운이겠죠? 이처럼 북한산 국립공원은 도시 지역에 대한 녹색 허파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의 자연휴식처로도 크게 애용되고 있으며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와 거대한 배후 도시로 연평균 탐방객이 86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었답니다. 도심 속 환경 지킴이 북한산 국립공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방문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우리만의 작은 국립공원. 자, 들어가기에 앞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그리하여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보존과 탄소중립 실천에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쳤답니다. 그중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직접 키우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기린초와 다육식물 등으로 구성된 탄소흡수 식물 키트를 배부하고 식물을 키우는 법과 탄소중립 실천 방법들이 포함된 동영상 QR코드를 제공하였고 이후 사랑으로 키운 식물을 개화한다면 인증사진을 찍어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했답니다. 이런 탄소 흡수 식물에는 기린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더 존재하는데요. 먼저 지피 식물은 토양을 덮어 바람이나 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는 키 50cm 이하의 식물로 자라면서 나무 아래나 경사면, 건물 옥상 등을 푸르게 가꾸는 역할을 하는 식물들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피 식물의 탄소 흡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크기에 따라 약 6kg에서 14kg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1제곱미터당 연간 탄소 흡수량이 3에서 3.5kg으로 비교적 높은 지피식물 중에서는 박하, 구절초, 노란꽃, 창포, 북꽃 등이 있답니다. 이들 식물로 약 200제곱미터 정도의 옥상 정원을 가꾼다면 한 꽃당 연간 600kg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렇듯 우리 삶 주변의 작은 식물들도 탄소 흡수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식물을 심어 사랑으로 키운다면 삶 속에서 우리만의 작은 국립공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몸도 튼튼, 지구도 튼튼이랍니다. 여러분은 주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깅이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깅을 하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해요. 플로깅 또한 스웨덴어 플로파업이라는 단어와 조깅의 합성어로 주깅과 플로깅은 같은 뜻이랍니다. 이처럼 조깅을 하며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식물들을 보호하고 주운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연을 만끽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등산객분들이 국립공원에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도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주깅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 12월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에코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주깅 캠페인을 개최했어요. 12월 6일부터 10일은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생활실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정했는데요. 공단은 이를 맞이해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필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함께하고자 국립공원 둘레길 주깅 캠페인을 진행했었답니다. 또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줍기 실천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가져오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친환경 탐방 실천 이벤트도 진행하였는데요. 이처럼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환경지킴 활동과 이벤트들이 자주 열리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다면 더욱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핵심 자연 생태계이자 우수한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탄소 중립 실천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는 용기내 챌린지랍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그렇다면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020년 4월 그린피스로부터 시작된 재활용 프로젝트인 용기내 캠페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에 힘쓰며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용기내 챌린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답니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배달 및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용기내 챌린지는 이름대로 용기가 필요해요. 겁내지 않을 용기와 음식을 담아 가지고 돌아올 용기, 바로 이 두 가지의 용기랍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용기를 내서 용기에 식자재나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플라스틱 봉지 대신 장바구니와 같은 재사용 물품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SNS에 포장사진과 함께 샵 용기내 챌린지 혹은 샵 용기내 캠페인의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참여가 완료된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 SNS에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게시한다면 좋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답니다. 앞으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당에 가서 포장을 할 때, 간식과 음료를 구매할 때도 집에서 직접 챙긴 용기나 장바구니를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실천이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준다면 불필요하고 유해한 일회용 포장재를 벗기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도 없어지며 나와 지구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 어울림과 함께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만의 작은 국립공원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환경 지킴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답니다. 우리 어른들이 몸소 실천하며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면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만의 문화로 확산된다면 탄소 중립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